안녕하세요. 정유사관학원 수리논술 대표 강사 조우재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학교 22학년도 모의논술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그 중에 1번입니다. 자, 제시문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논제 1, 2, 3번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중심이 c인 원 r은 점 p에서 y는 x제곱과 접한대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놨는데요. y는 x제곱을 1사분면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짠. 자, 접하게끔 그렸고요. 자, 근데 이제 점 P가 요 접점이 되는 건데요. 그 접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과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수선이 딱 내렸을 때 요 점을 Q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PCQ가 뭐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극한값을 한번 좀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FT하고 GT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 FT와 GT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걸 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념부터 한번 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보이면 우리가 이제 밑변의 비율, 높이의 비율이 1대 m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선분,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의 1 더하기 m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은 1대 m 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 정도의 비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양수일 땐 그렇게 되는 건데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또 역시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서 이번엔 밑변분의 높이가 2대 1 돼야겠죠. 2대 1. 자, 여기서 9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길이의 비율만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루트 5라는 비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길이가 10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합니까? 10에다가 루트 5를 나눠주고 2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 초록색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대 12. 자, 이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 6이죠. 근데 10을 12로 만들려면 몇을 나눠주고 몇을 곱해줄까요? 10을 12로 만들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 5를 가지고 나눠주고 만들고자 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1, 56이 있다고 쳐볼까요? 21에다가 몇을 곱하면 얘가 될까요? 그러면 일단 몇 대 몇인지 보는 거예요. 자, 7로 나눠주면 얘가 3, 8이죠. 그러면 3을 나눠주고 만들고자 하는 비율인 8을 곱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FT하고 GT 한번 좀 구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답안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이 곡선하고 접하니까 공통접선을 가지게 되겠죠.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t가 될 겁니다. 자, 왜냐면 P, 그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수직인 직선. 자, 이렇게 한번 좀 그어볼까요? 수직인 직선이 당연히 이 원의 중심, 즉 FT, GT가 되겠죠. 이 FT, GT를 한번 좀 구해볼 건데요. 우선 얘는 X축하고도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GT예요, GT. 그러니 이 길이 또한 G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저 초록색 기울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2t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FT와 GT를 한번 좀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인 걸 아니까 길이의 비, 즉 여기와 여기가 2t 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점은 길이가 2t라는 게 아니에요.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길이의 비율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루트 1 더하기 4t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한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비율이에요, 비율. 자, 동그라미 친 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실제 저 초록색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GT죠, GT. 진짜 길이는 GT야. 찐. 이게 찐 길이. 얘가 GT예요. 그러면 이 GT를 알고 그 다음에 비율들을 다 아니까 이 각각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GT에다가 두 개의 길이의 비율이 이거 대 이거니까 GT가 가지는 비율을 나눠주고 밑변이 가지는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밑변의 길이에요. 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자, 여기에 x좌표가 t죠. t. 거기에다가 이 길이를 더하면 요 점의 x좌표인 f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gt에다가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4t 제곱 분의 2t를
t에다가 더해주면 그게 ft가 된다는 거예요. 쌤, gt가 뭔데요? gt는 한번 정리해 봐야지. 자, 그리고요. 여기에 길이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 노란색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두 개의 비율을 알아요. 1대 루트 1 더하기 4t 제곱이야. 그럼 gt에다가 요 길입니다. 자, gt에다가 루트 1 더하기 4t 제곱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t 제곱이고요. 요 놈의 y좌표는 gt이기 때문에 t 제곱에다가 이 길이를 빼주면 그게 바로 gt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t 제곱에다가 요 길이 gt 루트 1 더하기 4t 제곱 그것분의 1 그게 뭐다? gt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변으로 옮기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gt 있잖아요. gt가 자, 넘긴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에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4t 제곱분의 1 그거에 t제곱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양변에 루트 1 플러스 4t 제곱을 곱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요.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최종적인 정리가 된 식 t제곱에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 제곱 그리고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4t 제곱이죠.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ft를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세요. 자, 대입해 줬을 때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ft라고 하는 것은 ft. 자, 얘는요. t 더하기 여기다 루트 1 플러스 t 제곱 하나 약분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플러스 루트 4t 제곱에 자, 그것분의 2t 3승 이렇게 되겠죠. 2t 3승 되는 거 맞습니까? t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4t 제곱분의 2t 이렇게 나옵니다. 2t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두 개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의 목표를 좀 잘 봐야 돼요. 잘 보시면 ft와 gt를 곱한 것을 t 3승으로 나눠주고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t 3승을 나눠주고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얘는요, t 제곱 나눠줬을 때, 즉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t 제곱분의 gt는요. 나눠줬다고 생각해봐. 나눠줬다고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얘가 다 수렴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가요. 2분의 1.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에요. 자, ft도 마찬가지로 t를 나눠주면 여기 있는 t를 나눠주면 그때 0으로 보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이렇게 되면서 얘가 0으로 가요. 수렴합니다. 결국 어디로 수렴하냐? 1로 수렴하게 되는 거겠죠. 1. 그 얘기는 t분의 ft는 얘는 1입니다. 자, 요거 두 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GT를 0으로 보내버리는. 그럼 얘네들은 다 수렴하는 놈들인데 얘만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t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는 2분의 1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그냥 한번 0으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지만 얘는 1로 가죠. 그럼 얘를 만약에 나눠줬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극한값이 1로 가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요. 저기서 구하고자 하는 얘의 극한값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리미트 t가 0 플러스일 때 t제곱분의 gt와 t분의 ft로 나눠서 t제곱분의 gt는 2분의 1이고요. t분의 ft는 1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2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t가 0으로 보내니까 일단 한번 gt도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t 몇 개를 나눠주면 얘가 수렴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으로 해주면 되겠죠. 1-2번입니다. 자, t가 1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타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웬 이 세타가 있죠? 그러면 제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자, 우선 다시 한번 더 이 세타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P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때 원과 만나는 또 다른 점 얘를 Q라고 했고요. 얘는 P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두 개의 파란색 선분이 이루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원과 현이 나오면 어떤 보조선을 긋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죠? 그럼 2등분 하잖아요. 그리고 요 각도가 2분의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인 2분의 세타. 자, 사인 2분의 세타는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 이 직선에 대해서 이미 비율을 다 알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색깔 맞춰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세타죠. 그러면 반지름은요. 얘가 비율이 1 플러스 4t 제곱이에요. 여기는 2t고 여기는 1이잖아.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는 그냥 뭐냐?
루트 1 더하기 4t 제곱분의 1입니다. 그리고요, 얘를 역수치하고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분의 1은요, 그냥 1 더하기 4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래요. 자, 미분하면 8t가 되고요. 얘를 미분했습니다. 거기다 t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1-3번입니다. 이번에는 점 A, ft, 0 그것은 이 원이 x축과 접하는 접점이에요. 그게 A예요. 그때 y는 x제곱과 부채꼴 CPA에 호 AP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라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심각이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때 T3승분의 ST. 근데 우리가 이제 위에서 T3승분의 FT, GT 걔를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왠지 걔를 구하는 것이 이용될 것인가 정도는 생각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참수 1사분면에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색칠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넓이는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쪼개면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는 거. 빵. 왜 그렇게 쪼갭니까? 라고 하면은 이참수를 적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황색 넓이 요거를 요거랑 더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더할 생각을 했냐? 우리가 원과 관련된 뭔가가 있으면 분명히 이 부채꼴의 넓이가 활용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 그래서 저 도형에서 부채꼴의 넓이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형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빼볼 건데요. 요거 이렇게 얘를 빼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맨 앞에 있는 주황색은 어떻게 구하냐? y는 x제곱을 0부터 t까지. 왜냐면 여기가 t, t 제곱이잖아요. 자, 글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0부터 t까지 x제곱 dx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 점이 t, t 제곱이죠. 여기는 ft, g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x좌표 t, 여기에 x좌표 ft이기 때문에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2분의 1에 x좌표의 차이, 사실은 높이죠. 그리고 윗변, 아랫변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윗변 t제곱, 아랫변 gt. 제가 지금 현재 뭐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뺄 겁니다. 뺀다. 이 넓이. 자, 저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세타가 어떻게 정의돼 있었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놈이 세타였어요. 세타. 근데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2번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2분의 세타잖아요. 근데 얘는 직각이죠. 직각. 2분의 파이.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 r제곱 gt의 제곱 세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통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ST입니다. 자, 그런데 이 ST를 T3승으로 나눠주래. 와,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하거나 실제로 GT를 다 대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저거 적분하면은 3분의 1 T3승이에요. T3승. 근데 걔를 T3승으로 나눠주래요. T3승. 자, 그러면 T3승으로 나눠줬을 때 이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0으로 가는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분모는 0으로 가는 게 3개 있네요. 그러면 얘는 땡큐지, 땡큐. 왜 땡큐야? 얘도 0으로 가는 게 3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을 하나씩 할 겁니다. T3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 풀 때 T분의 FT가 1로 간다는 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T 여기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T제곱을 여기다 나눠줄 거야. 되겠죠? 그리고 T3승을 여기다 나눠주지 말고 괄호 전체에다가 T제곱을 나눠준 다음에 분모에 T3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T4승 나눠준 것처럼 됐잖아. 그러면 다시 T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모두 다 수렴하는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리미트를 보냈을 때 얘는 3분의 1로 가고 그럼 얘 한번 볼래요? 얘 어디로 갔어? 2분의 1. 1-1번 풀 때 썼습니다. 그리고 얘 어디로 가요? 1. 근데 얘를 잘 봐. 얘 1로 가고 얘도 1로 가지.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0으로 가네요. 0. 0으로 가네요. 그리고요. 얘가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지. 자, 그렇지만은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곱해져 있는 거 다 0으로.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전체, 이 파란색 전체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놈 전체도 t가 0으로 갔을 때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낯선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최대한 아는 도형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구한다는 거. 그리고 원과 관련된 어떤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부채꼴을 항상 염두에 둘 거. 기억해 주세요. 2번입니다. 제시문과 논제 1, 2, 3번이 있어요. 자, 배경 지식을 한번 좀 설명해 볼 건데요. 우선 우리 구간별 정의 함수로 주어진 요거 한번 조금 이해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이해해 볼까요? b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걔를 비배했을 때 마치 이런 겁니다. b가 만약에 1보다 크면 큰 숫자를 곱했을 때는 더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x축과 멀어져요. 이 각각의 함수값들이 비배가 된 겁니다. 여기가 비배가 됐다. 곱하기 b. 자, 그런데 만약에 b 값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x축에 달라붙게 되겠죠. 왜냐면 뭐 3에다가 2분의 1 곱해봐. 그럼 2분의 3이 되잖아. 더 x축에 달라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b를 곱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위에는 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얘를 선대칭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y는 afx를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뭐 그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평행 이동으로 이해합시다.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얘는요, 얘랑 똑같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늘어나고 a가 0과 1 사이면 x축에 달라붙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 흰색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때 그냥 뭐 a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x축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뭡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그쵸? 그리고 a 플러스 b만큼 우리 a도 b도 양수입니다. 위로 올려서 뭔가를 생각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절대값 미분 가능성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뭔가 두 개의 뺄셈 함수로 봤을 때 그때를 한번 좀 이해해 볼 거예요. 이거의 미분 불가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이 그래프를 하나의 함수로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y는 fx와 y는 gx를 그려서 판단합니다. 그렸을 때 뭔가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지점, 노접 만남이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접하면서 만나면 그 지점은 미분 가능이 돼요. 그리고 아예 안 만나는 것도 그냥 미분 가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이해해 봤을 때 이 kx가 지금 절대값 t 빼기 gx잖아요. 얘는 충분히 절대값 gx 빼기 t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t만큼 아래로 내리. 근데 t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t만큼 내리고 꺾어 올린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y는 gx와 y는 t가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지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다.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아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알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거에 대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3차 함수 여기 y는 gx라고 할까요? 이 흰색이 그랬을 때 y는 t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y는 t가 이렇게 있으면 y는 t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y는 t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지점은 한 군데가 있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안 만나는 지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y는 t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한 개. 여기는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지만 여기는 접하면서 만나죠. 그래서 한 개. 왜? 얘는 미분 가능입니다. 가능. 여기에서만 미분 불가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t가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이때는 한 개. 그 위에서도 한 개. 그럼 얘는 한 개, 3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변한다는 거 알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얘는 여기서 제가 약간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한 건데 느껴지십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y는 t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있죠. 한 개. 한 개. 올려볼까요? 자, 얘는 y는 t입니다. 올려볼까요? 올려보면 그때도 한 개. 쌤, 이때도 한 개인가요? 아니죠. 이때는 이때의 기울기. 제가 0이라고 했었죠.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접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접하면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데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뭐가?
gx 빼기 t의 절대값이. 즉 kx는 전체 실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때는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한 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아, 이때는 한 개였다가 빵 개였다가 한 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y는 t 한번 그어볼 건데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겁니다. y는 t를 그대로 쭉쭉쭉쭉 올려봤자 접하면서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다 안 접하면서 만나요. 그 얘기는 계속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2-1번에서 F5와 F'O를 한번 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잘 보시면 4차함수 fx와 gx가 구간별 정의함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x는 5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 얘기는 예, 5 대입했을 때 같고 미분에서 5 대입했을 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서술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경북대 예시답안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남으면 웬만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얘를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도 궁금하시면 저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을 타이핑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한번 대입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A. 자, 연속 조건 한번 따져볼 거예요. 연속. 자, 5 한번 대입해보면 A, F, O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리고 A 더하기 B. 그리고 B, F, O입니다. 자, 근데 이제 A와 B가 양수니까 넘겨서 F5 묶어내면 A 플러스 B가 양면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F5가 1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분 가능성, 미분계수 비교해보면 미가 얘를 미분한 다음에 5 대입하면 마이너스 A F'O죠. 그리고 아래 거도 미분해서 5 대입하면은 B F'O입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F'O는 0이 되어야 합니다. 0.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남으면 뭐 하자고요?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하자고요. 되겠죠? 자, 근데 뭐 한번 판단해 볼 거냐면 우리 2-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kx가 이렇게 바꾸기로 했죠. gx 빼기 t의 절대값인데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ht라 했을 때 그 ht가 이렇게 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t1, t2가 아닐 때는 한 개였다가 그러다가 t1하고 t2일 때만 빵개래, 빵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t를 이렇게 쫙 올리다 보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였다가 t1인 순간에는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지점이 없다가 또 올라가면은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지점이 한 개였다가 그러다가 또 빵개인 순간이 t2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또 한 개였다. 접하지 않는 지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t2가 t1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fx가 4차 함수고요. 5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4차 함수 하면은 이런 게 좀 떠올리죠. 어디를 오라고 할까요? 여기를 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 fx를 통해서 자, 저는 fx를 그린 거예요. fx를 통해서 gx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gx 5보다 큰 쪽은 bfx입니다. 그래서 원래 b값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건 위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겠지. x축에 달라붙거나 올라가거나 하겠지. 근데 미분 가능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지점이 뭐 올라가거나 x축보다 더 떨어지거나 더 x축과 붙거나 하는 것들은 미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는 b배에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쵸? 근데 1이니까 얘도 이제 b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미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5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뒤집어요. 왜? x축 대칭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만큼 위로 올려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미분 가능이잖아, 5에서. 그럼 접하게끔 만나야겠지. 그래서 이 모양을 뒤집어 까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쌤, 왜 그렇게 만나게끔 했어요? 아니, 미분 가능이라며. gx가 어디서? 5에서. 그래서 원래는 좀 복잡하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이제 위로 올렸다 이건데 그럼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y는 t하고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의 변화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위아래 올려볼까요?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한번 세보시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 쭉 한 개죠. 한 개. 그러다가 세 개. 이 순간부터 얘는 탈락이야. 탈락이에요, 탈락. 왜? 세 개인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봤더니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단 4참수 자체는 오른쪽 끝이 항상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소하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치? 왜냐면 그렇잖아. fx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만약에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 아이디어는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감 이런 게 바뀌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gx가 그러면 4참수는 어떻게 돼야 되지? 4참수? 4참수는 다음과 같이 생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요렇게. 이거 뭐예요? 저는 뭐 상어 모양이라고 하는데 상어 모양. 응? 상어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상어같이 생긴 이런 4참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미분계수 0이고 이게 미분계수 0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5보다 큰 쪽은 그대로 가져오고 원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5보다 작은 쪽은 얘를 대칭시켜서 올리는 거잖아. 그 모양 자체를 바로 그린 겁니다. 어차피 미분 가능하도록 구동할 거니까. 그러면 y는 t를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얘 때문에 안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5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증가하게끔 해주려면 5 왼쪽은 그냥 감소하는 구간으로 만들어주면 돼. 5 왼쪽이 감소하는 구간, 5 오른쪽은 증가하는 구간. 그러면 되겠죠. 이거 이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미적분에서 물론 나왔지만 5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5보다 큰 쪽은 증가하고 5보다 작은 쪽은 감소하니까. 그리고 미분계수가 왜 0인 게 두 개 있어야 되냐? 그래야 HT가 0인 게 두 개 생겨요. 여기서 만약에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한 개, 한 개. 이 순간에 접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빵개죠, 빵개. 그러다가 계속 한 개로 올라가. 그러니까 T1, T2처럼 저렇게 HT가 0인 게 두 개 안 생겨. 그래서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인 게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4참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사실 4참수가 이렇게 상호 모양처럼 생기는 경우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아까 했던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있죠. 되겠죠? 그리고 O 오른쪽은 증가를 해야 되고 O 왼쪽은 감소를 해야 되니까 증감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GX가 O, O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프 개형, 우리가 수투 문제 풀었으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꽤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HT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5보다 큰 쪽은 증가, 5보다 작은 쪽은 감소하는 그래프의 4참수 형태. 그리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t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술을 할 때는 이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려면 x 빼기 5의 전체 제곱에 최고차항계수가 3인 거를 미분을 하면은 최고차항계수 몇이에요? 12가 되겠죠. x 빼기 알파처럼 생겨야 된다. 그렇게 서술해주면 되고요. 알파는 5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서술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에서 A가 2, B는 3이고 T1이 3, T2가 6, 그리고 곡선 Y는 fx와 Y는 2의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2번에서 어떤 4참수의 그래프가 됐었냐면 이런 4참수의 그래프가 됐었죠.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반드시 O 오른쪽은 증가, O 왼쪽은 감소. 근데 이렇게도 됐었죠. O 오른쪽은 증가, O 왼쪽은 감소. 자, 근데 여기서는 A, B 값을 다 줬네요. 다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자, A가 2니까 여기서 2 집어넣어서 우리 GX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고요. T1이 3이고 T2가 6이라는 얘기는 T1이 3일 때, 즉 T값이 3일 때 그때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얘를 바탕으로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얘는 fx예요. GX는 얘 오른쪽은 원래는 이제 B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몇이에요? 3이죠. 3배를 하고 함수값 3배, 각각 3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해할 때, 미분 가능성 이해할 때는 그냥 미분 가능성의 그림 자체로서 이해를 해주자라고 했죠. 그리고 걔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대칭시킨 후 올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기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는 이런 거네요. 여기가 T1, 즉 3이고 여기가 T2, 6이 되겠죠. 왜냐면 3이 6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5보다 큰 쪽은 그대로 살려내고 5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가 미분계수 제로예요. 제로. 자, 그런데 T1이 3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3이고 여기는 6입니다. 자, 둘 중에 어디가 안 될까요? 자, 오른쪽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우리가 2-1번 문제 풀 때 F5 값이 몇이었어요? 1이었죠. 근데 이제 F5 값이 1이었는데 그럼 G5 값은 몇이냐면 G5 값. B배했잖아. 그때 B가 3이었잖아. 그럼 G5 값은 3이 돼야 돼. 3. 근데 G5 값이 여기서는 6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이 그래프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만 되는 거고 G5 값이 3이라는 걸 통해서 잘 봐. 우리 이 그래프 함수 fx의 그래프만 가지고 와보면 얘가 원래 그 오른쪽을 각각 3배를 해준 거죠. 그럼 fx 입장에서 이때의 y값, 이때의 y값은 원래 2인 거예요. 이때의 y값은 원래 1인 거고 fx 입장에서. 그래서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위에다 그려보면 생김새 똑같고요. 여기에 x좌표 오고 y좌표는 1이고 여기에 y좌표는 2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2와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2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y는 2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야 됩니다. 요 놈과 요 놈.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뭐 거리 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식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와 차이 함수를 통해서 인수분해할게요. x. 자, 여기 있는 요 놈의 함수 값을 우리 이거 비율관계 다 아시죠? 3대 1. 여기는 3d라고 할까요? 3d. 그리고 여기는 d라고 해서 x 빼기에 5-d. 왜냐하면 5에서 d만큼 뺀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x 빼기에 5 플러스 3d. 그것에 자, 여기는 3중근이죠? 그치? 그래서 3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고요. 우리는 뭘 아는 거냐면 F5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5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5 집어넣으면 D고요.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D에 3승입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네. 최고차인 개수가 3인 3차 함수라 그랬는데 3인 4차 함수라 그랬는데 여기 3 적어줘야겠죠? 자,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1 D 4승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이 D는 81분의 1이니까 3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3D는 몇이에요? 3D. 1이죠. 1. 1. 여기가 5였으니까 1만큼 더해주면 이 별은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5에서 3분의 1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의 합. 자, 6, 5 더하면 11에다가 마지막에 3분의 1 빼주면 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5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분 가능성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생김새는 영향을 안 줘. 미분계수가 0인 게 영향을 주잖아. 원래는 이제 B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대칭시킨 다음에 위로 끼워 맞추면 결국 개형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문제 풀 때 값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제시문 주어져 있고요. 점화식과 어떤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소문제 1, 2,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2n-1이 시그마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근데 다를 이용해서 증명하래. 다가 뭔지 봤더니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쵸? 그러면 무조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야 돼요. 자, 우선 n이 1일 때, 자, a 1이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n이 1이면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2분의 1의 k-1승이죠. 자, 문제에 주어진 거는 a1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도 마찬가지로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입니다. 그래서 성립합니다. 성립. 자, 보통 논술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 문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k일 때 대입하면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미 k가 있잖아요. 그러면 m일 때라고 바꿀까요? m. 얘를 m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a 2n-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k-1승.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m이에요. m. 왜냐면 문자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k 대신에 여기 k가 있으니까 m을 대신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통해서 뭘 만들어줘야 돼요? n이 n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목표를 한번 좀 써볼까요? 우리가 이제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a의
m 대신에 m 플러스 1 만약에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 2분의 1에 k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줘야 돼.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우선 얘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은 그냥 저 점화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2m-1은 m이 자연수면 무조건 홀수죠.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다항을 만들 때, 즉 a2m은 a2m-1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죠. 그리고 a2m 플러스 1은 왜 a2m 플러스 1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 해줍시다. 그러면 a2m 플러스 1은 2분의 1에 a2m인데 그게 얘죠.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전개시켜주면 이거죠. 자, 그런데 a2m-1은요. 여기 이거잖아. 요거를 한번 다 나열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열해 볼게요. 얘만. 그럼 얘는 k에다가 1 대입하면 1이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언제까지? m을 대입할 때까지. 이렇게 될 건데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3승에다가 2분의 1의 m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요거고요. 그 뒤에는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다시 쓰면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의 제곱에 쭉 가가지고 2분의 1의 m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항이 여기까지 m개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m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지수를 보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2분의 1의 k-1승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죠. a 2m 플러스 1이 얘가 되었다. 그래서 중간에 얘는 얘고 얘는 얘인데 바로 이거 써줘가지고 a 2m 플러스 1은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2분의 1의 k-1승입니다. 자, 이거 성립했으니까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논술 문법이 뭐예요? 1 써주고 2 써주고 1과 2에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것이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수학적 기납법 문법입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공부하고 갑시다. 자, 우리 x의 n승의 그래프에서 여기에 상수가 붙어도 똑같습니다. 이 넓이 비율 1대 n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얘는 p의 n승이죠. 그러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p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 요 넓이는 부정적분,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면 0부터 p까지 x의 n승인데 걔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p n 플러스 1승 나옵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요쪽 넓이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n 플러스 1분의 n p의 n 플러스 1승이죠. 그 얘기는 결국 1대 n이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알고 가고요. 자, 문제 상황 한번 파악해 봅시다. OAN, BN이 있고요. 넓이 SN. 그리고 Y는 B의 N승, X의 N승과 AN, BN의 교점을 PN이라고 했어요. 자, 곡선 Y는 BN, X의 N승과 그리고 AN, P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N 플러스 1분의 1 SN이래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X의 N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BN은 뭔지 모르고 그거를 A2n과 A2n-1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AN, A2n-1,0이에요. 얘를 뭐 일반항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가지고 와. 왜냐면 BN이 2n-1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BN은 0,A2n인데 그거는 사실 여기다가 2를 더한 거지. 또 안다고 쓰지 말고 일단은 A2n과 A2n-1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습니다. SN. 그리고 Y는 BN, XN승과 ABN의 교점을 PN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PN인 거죠. 그리고 요 놈의 넓이가 n 플러스 1분의 1 SN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n 플러스 1분의 n S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 n이에요.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르면 요 놈도 1대 n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렇게 생긴 놈의 넓이를 n 곱하기 k라고 할게. 왜요? 1대 n이니까. 그럼 이 넓이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K로 보겠다는 거. 그리고 여기를 넓이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넓이는 뭐예요? MP가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MP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넓이는 NK에서 MP를 뺀 거니까 N에 K 빼기 P가 나오고요. 여기 넓이는 K 빼기 P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넓이 B가 1대 N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런 게 사실은 가비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1, 여기는 n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잖아. 닮음. 그렇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n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도 1대 루트 n, 이 길이도 1대 루트 n. 뭐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걔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좌표 한번 좀 표현해 봅시다. 자, 좌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 자, 1대 루트 n이기 때문에 1대 루트 n이어서 요점의 x좌표는 이 a2n-1을 1 플러스 루트 n으로 나눠주고 이걸 차지하고 있는 비율 루트 n을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게 요점의 x좌표예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냐? y좌표 비율이 루트 n이고 여기도 1일 것이기 때문에 이 a2n에다가 1 플러스 루트 n을 나눠주고 그리고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1이죠. 1 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요점의 y좌표예요. 그러면 좌표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pn의 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플러스 루트 n분의 루트 n a의 2n-1,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a 2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a 2n-1과 a 2n 그리고 bn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저기에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 줄까요? 자, y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a 2n 그리고요 여기 bn 있죠? bn에 자 x 자리에 1 플러스 루트 n 분의 루트 n a 2n-1 거기에 n승이 있죠. n승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bn만 빼고 다 넘길게요. 그러면 일단 루트 n의 n승은 저길로 가게 됩니다. 루트 n의 분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n의 n승은 곱해졌을 때 하나 약분되면서 1 플러스 루트 n의 n-1승이 돼요. 그리고 분자에 a2n이 있는 거고요. 분모에는 a2n-1의 n승이 있게 되겠죠. 그게 bn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사실 뭡니까? cn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cn은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올까요? 짠 이렇게 됩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실제로 이 넓이 비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n 플러스 1분의 1 괜히 주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문제 상황 보면 A8, B8 그리고 Q, P9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각형이 뭔지 한번 좀 표현해 봅시다. 자, A8은요. 뭐를 x좌표로 하냐면은 A15를 x좌표로 합니다. 그리고 B8은요. AEN이죠. 0, AEN. 그리고 A9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선생님, 아니 A15에다가 2 더해주면 얘가 되고 거기에다가 2 나눠주면 얘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근데 얘 A2n-1이 이거였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1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A9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9 역시 걔보다 위에 있겠죠. 그래서 0,18인 겁니다. 제가 여기를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A의 16이죠. 여기는 A의 17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이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 그 넓이를 2등분한대요. 뭐가? P구는 여기 있잖아요. Q는 여기 선분 위에 있대.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겨나는 이 사각형을 딱 반띵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 논제 2-2번 문제 풀 때 이런 거 하나 있었죠. 뭐냐면 우리 선분 AN, BN 위에 이런 P에는 반드시 루트 n 대 1을 띈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럼 A구, B구는 이게 반드시 3대 1일 겁니다. 3대 1. 그쵸? 자, 그래서 이 3대 1의 좌표를 A17과 A18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요즘의 좌표, 그 중에서도 X좌표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인데 여기 A15, A16, A18, A17을 다
표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A15를 표현해보면 n 대신에 8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 등비수열 n 대신에 8 집어넣었을 때 얘는 2 빼기 2분의 1의 7승입니다. 얘 숫자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2에 가까운 숫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두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2죠. 얘는 2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동그라미 나누기 2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 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해볼 수 있는 거. 자, 저 좌표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 알고 있는 정보. 이 선분 위에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세우면 그게 만족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바뀐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동그라미 분의 x, 동그라미 더하기 2분의 y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 점이 이 선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점을 a, b라고 해볼까요? a, b. 자, 그러면 동그라미 분의 a 더하기 동그라미 분의 동그라미 2분의 b 이게 1입니다. 자,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식 하나 더 필요하죠. 자, a, b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동그라미는 아는 숫자야, 아는 숫자. 근데 그 정보가 바로 뭐예요?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3대 1이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다리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넓이를 구해야 돼요. 야, 그러면 일단 이 넓이 한번 좀 표현해 볼까? 이 넓이. 자, 저 넓이 한번 좀 표현해 보자. A8, A9, B9, B8. 근데 어떤 넓이를 구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구하기 쉬운 도형의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해 주면 되죠. 얘는 보기 쉽죠.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을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됩니다.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을 넓이를 표현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1. 자 2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빼주자. 자, 어떤 걸 빼줄 필요가 있냐?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넓이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2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8분의 3 동그라미 마이너스 2 동그라미 더하기 2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의 절반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식을 표현해서 이거 반띵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저 넓이식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건 역시 이게 너무 삐뚤빼뚤 막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막 쪼개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쪼개면 편하나? 근데 얘는 어떻게 쪼개는 게 편하지? 안 예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얘기 때문에 얘를 적절하게 구하기 쉬운 삼각형들로 쪼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떻게 쪼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 사각형에서 요거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각형도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수직. 왜? 우리는 수직을 다루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선 요 넓이부터 한번 좀 구해볼게요. 좀 헷갈릴까봐 요 넓이. 자, 저 넓이는 우리 요 점의 좌표 알고 요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 3대1 내분점이잖아요. 그 내분점을 한번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 내분점은 8분의 3 동그라미 더하기 4분의 3 8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A, B라고 했으니까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2분의 자, 넓이 한번 좀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요거 두 개를 더해볼까요? 각각의 y좌표죠. 그래서 b 더하기 8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4분의 3 이게 윗변 아랫변 더하기 나누기 2한 거고요. 곱하기 8분의 1 동그라미에 4분의 3 마이너스 a 자, 이게 요놈의 넓이입니다. 거기에서 이거 더해줄까요? 더하기. 자, 여기가 2분의 1 동그라미 더하기 1이었죠? 여기에 x좌표는 얘였잖아요. 그럼 두 개를 빼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8분의 1 동그라미에 더하기 4분의 1이죠. 곱하기 부피는 요거죠. 8분의 1 동그라미에 더하기 4분의 3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자, 너무 지저분하죠? 여러 개 있어서. 자, 그 중에서 뭘 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요 색칠한 넓이는 또 빼줘야 됩니다. 자, 빼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동그라미에서 A를 뺍시다. 동그라미 빼기 A. 그 다음에 요점의 Y좌표는 B죠? B에서 그냥 그게 높이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의 절반 16분의 3 2 빼기 동그라미 2 더하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여기 안쪽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지고 볶고 계산해 주잖아요. 지지고 볶고 계산해 주면 여기는 1이었습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 뭔지 아시죠? 지지고 볶고 계산해 주면 x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를 구하는 거죠. 그 a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동그라미 더하기 2로 나옵니다. 그럼 동그라미는 뭔데?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 주세요. 이게 좀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5만 2576, 13만 305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자, 이렇게 해서 경북대 22학년도 모의논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